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갉아먹고 있는 범인이 있습니다. 범인의 이름은 중동의 포탄도, 치솟는 기름값도 아닙니다. 진짜 범인은 그 혼란을 조용히 즐기며 당신 모르게 판을 짜고 있는 나라, 바로 중국입니다. 미국이 엄청난 피와 돈을 쏟아부어 이란에 폭탄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먼지가 가라앉고 나면 그 자리에 새 집을 짓고 매달 월세를 걷어들일 진짜 집주인은 놀랍게도 중국이 될 것이라는 소름 돋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전역에 기습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전쟁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길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3월 말로 예정되어 있던 중국 방문을 한 달가량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치솟는 유가에 분노하며 미국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들을 똑똑히 기억하겠다고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일본을 포함한 약 7개국에 호르무즈 해협을 보호할 군함을 파견하라고 직접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이미 무기고 재고에 대한 우려가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고 증시와 환율의 불확실성은 역사적 수준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잠깐 화면에서 스크롤을 내리기 전에 딱 10초만 더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이것을 중동 어딘가의 전쟁 뉴스로 보고 계십니까? 착각입니다. 지금 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는 여러분이 매달 갚아야 할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마트에서 집어드는 두부 한 모의 가격, 그리고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질 연금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피를 흘리며 싸우는데 왜 중국은 조용히 웃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오늘 경제학 몬스터가 완벽하게 해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나중에 다 보고 눌러야지 하다가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독까지 해주신다면 앞으로 다가올 경제적 폭풍 속에서 경제학 몬스터가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중반부 핵심 분석, 구조적 논리 전개자, 수면 아래 숨겨진 진짜 뇌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단기적인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국의 2026년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1.3% 상승했습니다. 2023년 1월 이후 약 3년 만에 겪는 최대폭의 상승입니다. 물론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효과도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국제유가 급등이 결정적인 방아쇠가 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다급해진 중국 당국은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비해 자국 내 정유사들에게 디젤과 휘발유, 항공유의 수출을 전면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가 3월 5일과 12일 잇따라 확인한 사실입니다. 자국 창고부터 채우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은 중동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국가입니다. 특히 이란산 원유의 경우 미국의 제재 때문에 사실상 전 세계에서 중국만이 사들이고 있으며 이란은 자국 원유 수출량의 약 90%를 중국에 팔고 있습니다. 공장을 돌려 전 세계로 물건을 팔아야 하는 중국 입장에서 기름값이 오른다는 것은 곧 생산 단가가 폭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치명적인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을 위협하면서 물류 일정이 크게 지연되고 선박들이 대거 우회 항로를 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치면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피가 손끝, 발끝으로 전달되어야 하는데 혈관이 막혀 피가 2주 늦게 도는 것과 같습니다.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의 공급망에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데 왜 중국은 이란을 적극적으로 돕거나 미국에 맞서지 않는 것일까요? 왜 군함을 보내라는 미국의 압박에도 방중을 연기한다는 외교적 신호에도 그저 모호한 태도로 관망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중국의 외교 정책은 철저하게 경제적 실리를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단기 고통은 인정하되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들에게 유리해지는 구조를 조용히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놀이터에서 타던 시소를 상상해 보세요. 한쪽에 미국이라는 거대한 사냥꾼이 앉아 무기를 휘두르며 이란이라는 사냥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냥꾼은 힘을 쓸수록 체력이 빠지고 무기고가 텅텅 비어갑니다. 반대쪽 시소에는 중국이라는 농부가 앉아 있습니다. 농부는 당장 사냥꾼의 총소리에 놀라 밭이 조금 망가지는 피해를 보았지만 가만히 앉아 씨앗을 뿌릴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사냥이 끝나고 사냥감이 쓰러지면 그 빈 땅을 헐값에 사들여 거대한 농장으로 만들어버릴 계획인 것입니다. 미국의 폭격으로 이란 정권이 흔들리고 경제가 파탄날수록 이란은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국에 더욱 깊이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립된 이란에게 생명줄을 쥐어줄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중국뿐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이번 공격에는 이란의 핵 위협을 제거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동시에 중국이 중동으로 뻗어나가는 전략적 거점, 즉 1대1로의 교두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미국의 폭탄이 떨어질수록 이란의 중국 종속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의 바람대로 이란의 친서방 정권이 들어선다면 중국이 쫓겨나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란의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막대한 자본과 인프라 건설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전후 재건 사업이라는 거대한 파이를 독식할 수 있는 자본과 실행 능력을 가진 나라는 현재 중국이 가장 유력합니다. 오히려 미국과 서방의 경제 제재가 풀린다면 중국은 합법적이고 대대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며 이란의 통신, 도로, 항만 등 핵심 인프라를 장악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마치 복잡한 요리 재료를 한 번에 다듬어 놓은 밀키트와 같습니다. 미국이 폭탄으로 낡은 건물을 철거해주면 중국은 자본과 노동력이라는 재건 밀키트를 들고 들어가 새 건물을 올리고 장기적인 수익을 뽑아내는 구조입니다. 미국이 피 흘려 만들어준 새 집의 등기부 등본에 중국의 이름이 올라가는 소름 돋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후반부 5가지 계기판.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경제적 시야를 확보하신 겁니다. 단기적인 비명소리 이면에 있는 장기적인 설계도를 보셨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거대한 지정학적 시소게임과 인플레이션의 파도 속에서 여러분의 지갑과 노후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경제학 몬스터가 제안하는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로드맵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지금 불확실성이라는 짙은 안개 속을 걷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국제유가가 즉각적으로 출렁이고 글로벌 증시가 요동칩니다. 이런 시장에서 감이나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투자하는 것은 눈을 가리고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5가지 계기판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기판은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입니다. 유가는 모든 물가의 시작점입니다. 유가가 배럴당 특정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 채로 한 달 이상 머문다면 이것은 일시적인 충격이 아니라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전이된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불안할수록 전 세계의 돈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달러로 몰려갑니다. 환율이 급등한다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돈을 빼서 도망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중국의 수출입 데이터입니다. 중국의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수출 물량이 줄어든다면 글로벌 공급망이 본격적으로 마비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는 미국의 국방 예산과 방위산업 관련 지표입니다. 무기고가 바닥나고 있다는 우려는 곧 방위산업에 대한 막대한 자본 투입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중국발 인플레이션이 미국으로 건너가 물가를 자극하면 미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이 신호가 켜지는 순간 전 세계 대출 금리는 더 오래 높은 수준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5가지 계기판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떻게 자산을 배치해야 할까요? 워런 버핏은 투자의 제1원칙으로 절대 돈을 잃지 말 것을, 제2원칙으로 제1원칙을 절대 잊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공격적으로 수익을 쫓을 때가 아니라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안전마진을 먼저 확보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하나의 축구팀이라고 생각하고 배치해 보십시오.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는 전체 자산의 20%만 배치합니다. 전쟁의 승패와 무관하게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는 구조적 성장주, 즉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인프라 기업이나 필수 방위산업 기업이 여기에 속합니다. 미드필더 진영에는 30%를 배치하십시오.
시장이 흔들릴 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입니다. 금이나 달러 같은 전통적인 안전자산, 그리고 원자재 관련 ETF를 담아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센 압박을 방어해야 합니다. 수비수 진영에는 30%를 배치합니다. 고금리 상황에서 확정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우량 채권이나 배당주가 그 역할을 합니다. 은행 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주면서도 원금 손실 위험이 극히 적은 자산들로 방어벽을 쳐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골키퍼 자리, 전체 자산의 20%는 반드시 현금으로 보유하십시오. 이 현금은 단순히 놀고 있는 돈이 아닙니다. 시장이 극도의 공포에 질려 모든 자산을 헐값에 내던질 때 가장 좋은 자산을 가장 싸게 주워 담을 수 있는 막강한 무기입니다. 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여러분을 구원해줄 최후의 보루입니다. 전쟁이 내일 끝나든 수년간 이어지든 이 축구팀 포메이션은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전천후 생존 전략입니다. 지금 당장 빚을 끌어다 한 방향에 베팅하는 행위는 멈추셔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무엇일까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거시경제의 거대한 파도를 맨몸으로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의 말 한마디, 시진핑의 침묵, 중동에 떨어지는 포탄 하나가 나비 효과가 되어 우리의 식탁 물가와 대출 이자를 결정짓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파도를 막을 수 없다고 해서 휩쓸려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는 숫자를 맞추는 기술이 아닙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이면의 구조를 꿰뚫어보고 그 안에서 나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하는 태도 그 자체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복리를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불렀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설계된 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시간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망설임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의 가장 비싼 비용을 치르는 최악의 리스크입니다. 오늘 경제학 몬스터가 제시한 5가지 계기판과 축구팀 포메이션 전략, 지금 당장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상황에 대입해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현재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취약한 포지션은 어디입니까? 공격수만 가득한 팀입니까? 아니면 골키퍼조차 없는 텅 빈 골대입니까? 딱 3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첫째, 지금 바로 댓글에 여러분의 현재 포트폴리오 상태를 솔직하게 적어주십시오. 오늘 영상에서 얻은 인사이트 단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생각을 글로 적는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이 경제적 생존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이 됩니다. 둘째, 아직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십시오.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알고리즘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 됩니다. 셋째,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전쟁이 한국 부동산과 원화 환율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이 지금 당장 취해야 할 행동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해체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알림을 켜두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정보를 놓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적 생존 가이드 경제학 몬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